닥터둠 루비니 교수님이 1970년대와 금융위기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심각한 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났고요. 이제 금요일이고 다음 주면은 10월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에는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들의 실적이 이어지고요. ECB와 BOJ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블랙아웃을 내일부터 들어가고요. 그 다음 주인 11월 3일이 FOMC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내용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우가 0.3%, 나스닥은 0.6%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의 상승을 이겨내지 못하고 좀 차익 실현 매물 압박에 영향을 받은 모습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에 아주 실망스러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썩 좋은 것도 아닌 그럼 노 서프라이즈에 대한 시장의 반응으로 6.6% 하락했고요. 반도체 관련 주식들 그리고 통신주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는 컨퍼런스 콜이 조금 실망적이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조금 불확실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요. 주가는 바닥권에서 그래도 한 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이머징 주식시장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빠졌다. 어닝이 빠지는 것도 맞지만 밸류에이션이 더 많이 빠져서 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요. 모건 스탠리도 바닥이 거의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들은 언제 또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9년 내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홍콩 증시도 너무 많이 하락해서 지금 위험 수준이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는 2년물 금리가 이제는 4.6%까지 상승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10년물 금리도 4.3%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2년물 금리가 4.6%가 된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이 웬만한 것이 금리가 높다 아니면 예금 금리가 얼마다 라고 했을 때 그 금리가 4.6%를 넘지 못하면 그래? 야, 미국 정부도 4.6% 준다던데? 이러면서 무시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과거에는 미국 주식시장 내에서도 야 배당이 4%야 그러면 너무 좋아했었는데 미국 2년물도 4.6%야 라고 하면서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영국의 상황은 그래도 좀 진정되고 있습니다. 엔화가 150엔을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생기고 있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다급하게 0.25%를 넘어간 10년물 금리 상단을 막기 위해서 긴급하게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50을 돌파한 것은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최근 3일 동안 엔화의 움직임을 보면은 150을 찍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어제 긴급하게 장중에 일본 문제의 본질과 파급 효과라는 글을 썼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저한테도 문자를 보내준 게 카톡을 보내준 게 제가 긴급하다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야 요즘 왜 이렇게 긴급한 게 많냐 이런 답글이 왔습니다. 참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자주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는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소비가 줄어들어야 돼요. 소비가 줄어들려면 실업률이 오르는 고통을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때까지 연준은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경기가 아직도 너무 좋다. 그럼 미국 말고 다른 곳은 어쩌겠냐라는 것이 다른 곳에서 긴급하게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다시 약세를 보이는 듯 다시 강세를 보였고요. 유로화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화도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천연가스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협회에서 올해 철강 수요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요에 대한 전망은 증가폭이 얼마나 되냐, 늘어나느냐, 줄어들었느냐를 이야기하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올해 철강 수요는 2.3%나 감소하네요. 모기지 금리가 2002년 이후 최고치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집니다. 자, 모기지 금리는 무려 6.9%나 됩니다. 이제는. 이러다 보니까 모기지 채권의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심층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CRT라고 해서 크레딧 리스크, 자, 이 사람이 돈 안 내고 도망갈 리스크죠. 그 리스크를 트랜스퍼, 전해주는 증권인데 일종의 이제 보험과 같은 그런 상품인데 이 상품이 디폴트 가능성이 커진다.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 연기금 등에서 이 CRT라는 곳에 투자를 60빌리언 달러를 했는데 여기서 부도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국채 대비해서 6.7% 그러니까 코로나를 제외하면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네요. 자, 루비니 교수가 했던 얘기를 좀 점검해 볼까요? 이분은 1970년대와 금융위기를 합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루비니 교수님은 대표적인 닥터 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비관론자인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중앙은행이 담당하기에는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과 경제의 고통이 너무 크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채 긴축 정책을 종료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그리고 영국을 봐라. 영국이 이번에 하는 거 봐라. 긴축을 하냐? 금융시장이 불어나니까 다시 QE를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할 거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전에 긴축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 상황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금리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부채가 너무 커진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버틸 수가 없다라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비욘드 크라이시스, 위기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수요일 날 김규식 대표님과 같이 포럼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물론 지금은 위기의 중앙이나 위기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위기를 어떻게 잘 버텨나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만 앞으로 위기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기를 잘 버텨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패트릭 하커라는 그 연준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언젠가는 내려오겠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표현을 할 때 자, 인플레이션이 로켓처럼 올라갔다가 이렇게 깃털처럼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 표현 자체가 좀 재밌어가지고 하나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리즈 트러스 총리가 드디어 사임을 표명했는데 이코노미스트의 표지가 참 이게 우프죠. 이 리즈 트러스 총리가 방패를 들고 있는데 피자 모양의 방패와 스파게티를 이렇게 하면서 좀 우스꽝스럽게 비하한 그런 그림이 이코노미스트의 표지가 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야, 나 무시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저는 왜 이렇게 웃기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리씨가 순학한다. 그래서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분이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재밌는 거는 여기 보리스 총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생각할 것 같아. 그럼 나를 왜 쫓아냈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영국의 위기의 출발은 이분의 그 불명예 퇴진이었는데 이분의 가능성이 3이지만 있다라는 것도 참 웃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나온 소식 중에서 이 얘기도 너무 재밌었어요. 금감원에서 증권사 부도설 이거 루머 확산 제보해주세요.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라는 이야기도 이게 뭐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잡아낸다라는 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웃기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HSBC에서 영란은행에서 QT 하는 거,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하는 게 오히려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저는 어제 뉴스 중에 이게 제일 웃겼습니다. QT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국채를 판다라는 건데 국채가 별로 없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BOE가 팔아주면 오히려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그냥 웃깁니다. 주요 단신을 정리하겠습니다. 독일의 생산자 물가가 이게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위기와 유럽 산업에 관련된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국가별로 봤을 때 독일이 가장 취약하다.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천연가스도 문제고,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독일의 제조업이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미국이 쓰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에 비해서 2021년부터 유럽이 쓰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은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업 투자자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트레이딩이 정말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건 좀 슬픕니다. 실질 임금이 하락하다 보니까 직장을 여러 개 다니는 미국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네요. 1000명 이상 미국의 임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미국의 절반 이상이 투잡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응답자의 38%는 이미 투잡을 뛰고 있다. 14%는 추가 일자리를 찾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참 슬픈 이야기네요. 제가 뭐 웃긴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솔직히 웃긴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 현재 금융시장 환경이 정말 어려운 환경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디서 뭐가 터질지, 왜 이렇게 긴급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위기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